내가 지금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희망이 있었다. 진짜 문제가 많다 얘네가. 6월 4일까지만 해도 뉴스 몇 개 이제 막 올라오는 거 많이 보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금 심해요. 내가 봐도 내가 이제 부정선거론자 먹잇감 될까봐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해왔는데 진짜 아시죠? 내가 봐도 심해. 이제 일을 똑바로 하지를 않아 얘는. 내가 그리고 우려되는 거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분명히 이번 사태에 대한 시위를 일으키면 지들이 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메인인 것처럼 할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번 선관위의 똥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위에 나가시는 분들이 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그 인간들하고 원천적으로 선을 잘 긋고 하셔야 진정성 있는 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난 정말 그게 우려가 많이 됐는데 이미 그렇게 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쟤네는 이제 일을 너무 똑바로 안 해. 조져야 돼 한번. 진짜 쟤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감사를 평시 감사가 안 되면 특별 감사라도 해서라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국회를 통해서 만들더라도 해야 돼 한번 조지기는 조져야 돼요. 제가 그동안 너무 시달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달렸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장 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시다시피 또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부정선거론자들이 떠설치겠구나. 그런 거부터 떠오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재투표구 보고관에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걔네가 또 설치겠구나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저는. 물론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그런 거에 안 시달리시거나 그거보다도 일단 이번 사건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셨겠지만 저희의 입장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다요 채널의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진짜 노이로제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정 같아서는 재투표가 뭐예요? 이번 선관위를 이번 김에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내 입에서 얘기하는 순간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부터 우리가 조심스러웠다. 간다요 채널은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찌되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부정선거론자들이 묻지 않는 시민들의 그런 시위가 계속 좀 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좀 정신을 진짜 차려야 된다. 얘 이거 너무 지금 회의해가지고 일을 너무 못해. 부정선거론자 걔네가 설친 것만으로도 요 몇 년 사이에 본인들 스스로 일을 똑바로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줘요. 얘네는 진짜 문제가 많아. 이제는 아니야. 저도 이제 6월 4일 라이브 때는 6월 4일 낮에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6월 3일 뉴스랑 6월 4일 오전 뉴스만 보고 이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6월 5일 어제 6월 5일 그리고 오늘 6월 6일 오전 뉴스까지 전국적으로 그 투표용지 부족이 50곳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정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문제가 심하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 이 부정선거론자 얘네가 괜히 또 물타기 하면서 우리 편이니만이 이따위로 이제 우리 채널을 재수없게 이제 뭐 그지랄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두 가지의 양가적인 감정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서 이제 저희 간다요 채널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그 오후에 사과 영상을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채팅창 특히 유튜브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선관위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이제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시점도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도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관위를 조질라면은 그 누구한테도 따지지 마세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관위를 감사하고 갈아엎으려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헌재 판결이 나왔어. 이번에 이런 투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위헌이다. 그러면 헌재에서 그게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헌재에서 참정권 보장 안 됐다 라면서 헌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회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입법이 어디예요? 국회예요, 국회. 법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만드는 거는 입법부입니다. 그 법을 만들으라고 얘기해요. 헌법재판소도 뭐 택도 없어요. 그냥 만들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도. 있는 법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참정권을 훼손하니 실제로 헌법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선거법을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입법부가 해야 되거든. 그거를 추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재가 그거를 오다를 내렸는데도 국회에서 아직도 입법을 안 한 몇몇 개 법안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얘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이번에 견제를 하고 갈아엎고 무언가를 얘네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은 입법부가 일을 해야 돼요. 결국 헌재가 판결이 나와도 얘네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아미탑을 다시 국회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일을 잘 못하니까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지적을 간다요도 포함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아시죠? 몇 년 했는데 지금 꼬라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적하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갈아엎든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적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된 거예요. 오늘 올공 근무하고 온 경찰입니다. 하루 종일 그만 소리 한국어 해봐라. 자파냐 마스크 벗어봐라 소리 수십 번 듣고 왔습니다. 이미 선거론자들한테 버러지 새끼들 저거. 진짜 너무 지칩니다. 지금 저기서 근무하고 온 경찰이래. 하루 종일 공안 소리 한국어 해봐라, 좌파냐 마스크 벗어봐라, 중국인이냐 이 소리 수십 번 듣고 왔대요. 지금 벌써 저지랄하고 있대. 시위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잠실에 그런 사람 없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왜 없습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잠실에 왜 없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올림픽공원에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과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자제시켜야 돼요. 간다요가 이번에 사과드린 거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 극우 세력, 부정선거론자, 정치병 걸린 그 인간들 재투표라던가 이번 선관위의 짓거리에 대해서 지적한 모든 사람을 그런 극우라던가 부정선거론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사과의 포인트는. 그렇죠? 재투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대략 지금 제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그 위헌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재투표 안 된다라고 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헌재의 판단과 판결이 나오면 이제 헌재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오더를 내릴 텐데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부에서 이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뭐 선거법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라는 거 오더를 내리겠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입법부가 저거를 헌재의 말을 들어도 일을 안 해도 지랄을 못 해요. 이거 처벌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입법부는 삼권 분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헌재에서 이런 걸 추가하라고 오더 내린 거를 10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법을 추가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법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복잡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언가 하나 수정하고 개선한다라는 게 이 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재투표를 하는 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일단 걸린다는 거죠.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은 국민들의 투표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다요가 그렇게 정치병 걸리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견제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국민들의 투표 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권분립 알잖아 다들.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은 국민의 투표 말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 지지, 그리고 국민이 이번에 얘네를 지지하다가 얘네들 같으니까 다른 애 지지하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제대로 없어요. 선관위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얘기하잖아. 헌재에서 이제 무언가 판결이 나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견제가 되죠. 이건 뭐 정부한테 따져도 안 돼요.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정부도 있는 법안에서 정부의 행위를 하는 거지. 정부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조차도 입법부에서 수정해야 돼요. 바꾸고. 현재 존재하는 법, 이 법을 수정하는 모든 권한은 국회에 있어요. 판사 욕하고 맨날 판사 저 따위로 뭐 10년밖에 안 주다 욕할 거 하나 없어. 다 얘네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를 왜 욕해요?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 얘네가 법을 만들어야 그것도 판결할 수 있어요. 판사들도. 삼권 분립을 자꾸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걸 지키고 있어요. 어지간하면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도 어떻게 할 권한이 없어요. 헌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야 이런 법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헌재도.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법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선관위에 부정선거론자가 있어. 내가 볼 때 이 안에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요? 계속.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일을 못한다 이 말이요. 내 말은 솔직히 내가 오늘 이 얘기까지 할게요. 2025년 3월 4월에 제가 간다요 채널을 그만뒀었어요. 아시죠?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야 이제 끝났구나,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이제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그래서 그만뒀었는데 한 달 만에 돈 때문에 다시 돌아왔죠. 씹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런 그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학을 떼요. 그러니까 지겹고 이제 징글징글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선관위가 저지랄로 일을 못하니 또 시작되겠구나. 이제 잠잠해질만 하면 또 지랄하는구나. 일을 졌다이로 해가지고 또 지랄하겠구나 그것들이.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글징글했는데 지금 상식선에서 부정선거론자와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가 실제로 일을 못한 것만 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시민들이 꽤 있으시다는 걸 내가 이번에 뉴스를 오늘 보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내가 가슴이 불탔어. 내가 원래 사과 영상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뉴스를 봤어요 오늘. 잠실에서 정치적인 거 꺼지라고 하는 그 시민들을 보면서 아직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 내가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진짜 사과를 바로 영상을 올려야겠다. 내가 그리고서 오늘 오후 3, 4시에 내가 사과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오늘 낮에 점심때쯤에 그 뉴스를 보고 내가 근데 정말 희망을 봤어요. 전한길, 황교안 이런 사람들 그냥 저리 가라. 당신들 끼지 마라.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내가 우리나라에 희망을 봤어요. 정말로 내 마음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사과하면서도, 사과하면 보통 기분이 안 좋잖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 나 솔직히 사과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좋아서 사과하고 싶었어. 그런 그 아주 그 모순적인 그런 게 있었어. 간다요는 재투표냐 아니냐 보다도 선관위 개혁이 가장 우선이다. 이번에 재투표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대선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지랄할 거예요? 선관위가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재투표냐 아니냐 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선관위 개혁이 가장 우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간다요가 2022년 그때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선관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체국 박스 같은 거에다가 던져놓고서 여기다가 투표한 거 놓으라고. 난 그때 솔직히 여기까지 저 새끼를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그 말을 내가 못했겠어요? 왜 그 말을 내가 적극적으로 못했겠냐고. 부정선거론자들 때문이에요. 그 얘기하는 순간 걔네가 얼마나 신나가지고 나불거리겠습니까? 걔네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던 거야. 걔네들 때문에 전부 다. 걔네들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걔네들 없었으면 좌우 합작으로 좌파든 우파든 누구든 간에 선관위 개혁해야 된다. 누구든 편안하게 다 얘기했을 거야. 걔네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더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관위 갈아엎을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 거임? 그것도 법을 따져봐야 될걸요. 특검이 선관위를 건들 수 있느냐. 그것도 법 따져봐야 될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고 개헌을 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하려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조사하자는 거 아니냐를 부정선거론자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열심히 할게요. 저도 할게요 이제.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저조차도 저도 열심히 얘기할게요 이제.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자분들 아마 이번에 선관위가 그렇게 행동한 거 보고 신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시민분들이 그들과 선을 긋는 모습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뭉침으로써 간다요조차도 이제는 걱정을 덜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우리나라에 생기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우리 간청단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번에 부정선거와 선을 그으면서 이번에 선관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간다요가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 저희 법인 역사상 최초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2025년 9월, 10월, 11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의욕을 너무 상실해서 영상을 그냥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올렸나? 막 그랬었어요. 2주에 하나 올리고 막. 근데 이번에 너무나 희망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분들 드디어 이제 간다요 이번에 나락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찬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니네들한테 선동 안 당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그 악의 축들에게 다 선동당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2026년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간다요가 지난 몇 년 동안 얘기해 왔지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법부에 잘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권력자들이 탐내는 기관이에요. 이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자랑 떨어뜨려 놔야 돼요. 떨어뜨려 놓으려면은 함부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검찰 조사받고 법원 들락날거리게 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그래서 막는 게 있어요. 이거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 이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얘네가 일을 하도 못하니까 조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시기가 왔는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얘네를 조지긴 조지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앞으로 특정 권력이나 외압이 행사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얘네를 조질 것이며 그 권력은 또 누구한테 줄 것이며 그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준 애가 행정부의 밑에 정부 밑에 있다? 그럼 정부의 입김이 선관위에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간다 해도 개혁하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산권 분립을 보장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으로 지금 선관위가 일을 또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있으나 마나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정부의 입김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천천히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를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거 얘기한다고 지금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내가 6월 4일 오전인가 그때 제가 낮에 라이브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쟤네들 사전투표율 이번에 높았고 그리고 어차피 지방선거 60% 안 넘으니까 그 정도만 놓자 했을 거다. 이번엔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대. 100% 안 놓고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요. 선관위에서 이번에 입장 얘기할 때 그랬죠? 참 아유 뻔할 뻔짜다.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100%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가능성이 0.01%라도 있으면 100%를 놔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지들이 판단을 해.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도 문제인 게 뭐예요? 투표용지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이거로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지랄을 해 걔네는 또. 그러니까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하고 눈치는 또 봐야 되고. 아유 참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아유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지금. 부정선거론자들 한창 나댈 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를 저런 애들이 설치면 못 보게 된다. 다른 거로 엄한 거로 비판하게 된다. 이거를 제가 2025년 작년 내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본질을 못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참 좋다 싶은 게 이번 기회로 선관위를 개혁하면서 부정선거론자가 아닌 상식선에서 선관위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주류가 돼야 된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참 좋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오늘 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6월 4일에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욕 존나 했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거 지금 욕을 하든가 말든가 부정선거론자 힘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입 푹 닫혔어. 6월 5일이 왔어. 뉴스를 보니까 이 구대기 새끼 일 또 못한다 진짜. 그냥 이제 6월 5일이야. 그리고 이제 6월 5일 저녁에 지인들이 와서 이제 술 한잔 했어요. 술 한잔하고 6월 이제 오전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현충일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오전에 뉴스를 봤는데 또 존나 못해 일을. 근데 한편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이 또 설치겠구나. 걱정이 있는데 점심쯤에 그 시위 이제 잠실에서 부정선거 정치 묻히지 말고 꺼져라 이런 걸 보면 내가 지금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희망이 있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었다. 내가 그걸 느꼈어. 내가 정말 이거를 진짜 희망을 느끼고 내가 진짜 빨리 사과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그 정신 따라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가는 그런 말씀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거를 내가 알게 됐다라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내가 안고 오늘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과를 했어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 말씀 따라가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이닝홀 갔어요.
한 5접시 먹었어. 야무지게 먹었어. 디저트 2접시 먹고 이제 그제 어제 오늘까지 내가 이 과정을 겪었어. 내가 이제 말씀 따라가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과했어 진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저 애국자예요. 저 국가 걱정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정치 얘기를 했을 때 애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정치 얘기가 지저분해져가지고 하면 할수록 애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시기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말해도 도움이 안 돼 지금은. 그리고 지금 잠실에서 시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회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당장 입법을 하라고 항의하세요. 당신네들이 입법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선관위가 일을 저지랄로 하는 거다. 걔네가 입법을 해야 됩니다. 여의도로 가야 돼요. 사실 선관위가 일을 똑바로 하게 하려면 법 제정을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걔네를 감사하든 견제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배짱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국회의원한테 따져야 돼요 사실. 물론 선관위를 이렇게 까면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지들 표받아 처먹으려고 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으나 걔네들 또 눈치 보면서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뭐 귀찮다 그냥 다른 거 하자 이제 이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선관위 관련된 거는 어떤 특정 정당이 이득 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이도 이득 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네거티브 할 게 다른 게 많으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도 선관위를 계속해서 공격한 내란견들 하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걔네가 지금 선관위 굳이 계속 건드려가지고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법부에 가서 지랄해야 돼. 걔네가 지금 또 능구렁이 마냥 대충 넘길 게 뻔해요. 그런 것도 아시면 좋겠어. 난 이번 기회에 양당 둘이서 거대 양당 둘이서 쇼부 쳐가지고 난 좀 뭐 좀 했으면 좋겠어. 선관위만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입법부가 일을 똑바로 안 해요. 입법부가. 자 아무튼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간밤. 인생동반자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 부츠 vs 더월 은빛마술사 간호낸 댕다 최영희 수리성 크로스컷 시우필 DJ 도털 한명태 도도도 소인오빠 대한민국 선거 알려주는 채널 히하무호 뿡뿡 윤짱 올트바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사시 49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